본의원은 지속적인 우위의 근본이라 할 수 있고 식량 안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도의 대책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 현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다가 면세유 인상, 농기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의 증가로 망연자실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무관세 수입 물량 확대와 같은 국내산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는 듯한 엇박자 행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하고, 가장 심각한 것은 쌀값의 어무 수입 물량 시장 방출로 원인으로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늘과 양파값이 생산량 축소로 가격이 오르자 PRQ 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축산물도 사료값의 인상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무관세 축산물 수입 확대 계획 등 숱한 파고가 밀려들고 있어 농민들은 풍전등화에 처해 있습니다. 농자재 가격 지수는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하는 등 형언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농업이 겪고 있는 경남도의 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현안에 대한 대책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경남 농가의 순소득은 수년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남도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우리 도에서 농민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부터는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에 대해 각각 농업인 수당 3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지난 농정부 업무 보고 시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 농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임에도 첫 해다 보니까 신청이 누락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관리 시스템을 추경 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9kg에서 30년 전 비교하면은 한 절반 이상이 줄은 상황입니다. 이미 쌀값이 폭락한 이후에 시장 가격이 아닌 최저 입찰가를 통한 추가 시장 격리를 한 정부의 조치로 쌀값은 안정은커녕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농민들의 피해 발생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경남도 전체 우리 재고량이 13만 7,900톤, 또 농협 창고의 재고량이 한 4만 3,900톤 정도 있는데 쌀 소비 촉진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 재고 쌀 처리를 위해 어떤 계획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쌀 소비 촉진 운동과 그다음에 소외계층 쌀 기부, 그다음에 고객 사은품 활용, 하루밥 두 끼 먹기 챌린지, 쌀밥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자유무역 협정으로 불리는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전 다른 국가와 FTA 협상을 시작할 때 쌀은 양어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농식품부가 밝혔지만, CPTPP에서는 양어 제외가 불확실합니다. 또한 CPTPP는 한국이 체결한 17개의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률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존 회원국 가운데 농축수산업이 한국보다 더 활성화된 국가들이 많다는 점에서 큰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농업을 지키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도에서는 CPTPP 가입 철회 촉구 시위가 도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우 피해 규모 파악과 대응 계획을 우리 도도
마련하기 위해서 경남연구원과 정책연구과제 등을 통해서 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리 농경국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경남 농업 예산 12년간 추이를 보면은 2010년부터 19년까지는 한 7.5%, 8%대였는데 20년부터 6.87%, 21년 6.82%, 22년 6.4% 매년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복지 예산이 증감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다소 농업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의 관심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농가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광역시도의 농가 규모를 보면 경남이 경북, 전남, 충남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광역시도의 농업 예산 규모를 보면 전남, 충남이 전체 예산 대비 약 15%, 경북은 13%입니다. 경남은 농가 규모가 작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농업 예산은 타 광역시보다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농업과 크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예산이 우리 농경국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상급식에 우리 농산물이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 또 농경국 예산에 무상급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상급식을 담당한 부서를 한번 챙겨 보니까 2008년부터 13년까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했습니다. 2014년부터 15년까지는 농산물유통과, 16년부터 18년까지는 정책기획관실, 19년부터 현재까지는 또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에서는 우리 어떤 학교 급식에 어떤 공급되는 농축산물이 결국에는 우리 농가 소득과 직결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구축 계획과 연관을 해서 다시 우리 농정국으로 이렇게 학교 급식은 이렇게 와서 지금 우리 농산물 때문에 또 무상급식비가 농경부에 있다는 그건 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비가 농업 예산에 와도 별다른 지금 우리 농업 예산에 정액이 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전체 예산의 이제 증가 폭보다 농업 예산의 증가 폭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경국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또 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우리 조정이 돼가지고 가용자원이 생기면 우리 농업 예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지사님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실질적 농업 예산은 농업 예산 8,235억 원 중 경직 예산과 무상급식비 3,108억 원을 제외하면 5,127억 원으로 또 전체 예산 한 3.98%라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과 크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사업비 분담이 총 540억 원, 이는 농정국 예산의 7.2%에 달합니다. 최근 시장 분수와의 간담에서 무상급식 지원 사업 관련 예산 분담률에 대한 조정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우리 또 교육감님과 해당 조정안이 합의가 된다면은 가용 예산을 우리 농업 예산으로 투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한 투자나 예산도 정액을 시켜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백수명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급식비 분담 비율이 조정이 된다든지 또 다른 부분에서 재정적인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농업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무상급식 지원은 반드시 해야 되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이제 학교 급식비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교육청과 경남도가 합의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과 경남도에서는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안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감용의 통큰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3대 4라는 이 비율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의 사정을 생각해서 좀 더 부담을 해오고 실질적으로 3대 4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게 내년입니다. 근데 한번 시행도 해보지 않고 이제 그것을 손을 보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도를 생각해서 좀 이 배려를 하고 좀 더 많이 이래 부담을 하고 했던 데 대한 억울함도 사실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중한 고려를 해주시길 우리 교육감님께 요청드리면서 향후 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써질 수 있도록 역할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성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